일을 해야 돼. 잘리면 안 돼.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어떻게든 뭐 계속 메모하고 거의 뭐 암기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 방식으로 노하우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정신과 진료와 심리적인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신 내담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바로 컨택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게스트분이 계시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ADHD 치료받고 있고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33살 양지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희씨, 네.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네. 먼저 보내주신 사연 간단하게 읽고 그 다음에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치료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개선된 부분이 있고 또 ADHD에 대한 정보 아직은 쉽게 찾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니더라도 ADHD 환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치료를 시작하기 전엔 ADHD의 증상이 일상인 삶이었지만 치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 병인지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좋으니까 어떤 이야기라도 ADHD가 아니고 다른 질환이어도 정신과를 찾게 되고 꾸준히 치료받는 작은 계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자기소개에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ADHD로 치료를 받고 있고 네. 지원하신 동기도 ADHD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네. 들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언제 처음 좀 진단을 받으셨을까요? 처음 진단을 받은 건 한 2008년, 9년경에 좀 대학 다니기 시작했을 텐데 네. 좀 상태가 많이 좋진 않았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결국 대학을 다니다가 좀 도중에 좀 그만두게 되고 네, 그러다가 집에서만 머물렀어요. 계속 집에서만 지냈어요. 집에서만 지내고 자기를 방치하다시피 네, 관리도 안 되고 몸도 나빠지고 그거를 부모님이 보시고선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과 가자고 해서 그때 상담 클리닉을 갔거든요. 그때 종합심리검사 받고 중증 우울증이랑 ADHD 이렇게 진단 일단 받았어요. 네. 치료를 하다가 얼마 하지 못하고 그냥 중단하고 그대로 10여 년 흐르고 결국 나한테 있는 기본적인 문제 부주의하고 뭐 덜렁대고 뭐 기억력도 안 좋고 그런 거에 있어서 많이 고민하다가 좀 한계에 다다랐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료를 받는다고 결심하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한 몇 개월 또 고민하다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정신과 와서 치료받게 됐습니다. 참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치료에 있어서 좀 제일 장벽이란 어떤 이렇게 제일 고민되게 만드는 부분은 뭐였을까요? 치료 자체의 고민을 하다기보단 저희 밑도 끝도 없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불안해서 이걸 한다고 내가 치료가 되나? 개선이 되나? 그런 점이 이 치료를 하러 가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원래 성격은 좀 어떤 편이셨을까요? 어렸을 때는 말괄량이라고 하죠. 많이 좀 날뛰고 사고치고 근데 그 와중에 폭력적인 성향도 있었어요. 제가 유치원에서 많이 애들하고 투닥거리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밝았다가 좀 나이 들면서 점점 좀 우울해지기 시작했다고 해야 되나 좀 많이 무거워지고 좀 부정적인 성격이 됐던 것 같아요. 좀 조용해지고. 네. 확실히 그 ADHD가 어렸을 때는 그런 주의 집중력이나 충동성
이런 과활동성을 다 보이다가 청소년기 성인이 되면서 과한 행동들 줄어들고 이제 다른 주의 집중력의 어려움이나 충동성의 문제가 좀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럼 혹시 그 주의 집중력 관련한 그런 어려움, 그 학창 시절에 좀 느꼈던 게 있으실까요? 너무 심했죠. 일단 좀 기본적으로 저는 공부를 정말 못했거든요. 성적이 정말 안 좋았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귀가 멍멍해서 하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고 조용히 딴짓하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제나 시험 보면은 항상 거의 뭐 낙제점 수준이었고 선생님한테도 많이 혼나고 그래서 많이 혼나서 그래서 좀 많이 위축되고 근데 좀 계속 쭉 그런 식으로 많이 성격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네. 어떤 집안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네. 계속해서 혼나시다 보니까 네. 네, 위축되실 수밖에 없었겠죠. 네. 맞아요. 또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안 좋은 피드백들이 쌓이면 그게 자존감 문제로 좀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네. 네, 실제로 좀 자존감이 낮아졌다라고 좀 느끼셨나요? 네, 확실히 저는 좀 자존감이 낮은 편이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좀 이거는 괜찮지 않나 싶으면서도 또 바로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금방 자존감이 뚝 떨어져서 우울하죠.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자존감을 형성을 하고 네. 그게 사실 성인이 된 후에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이제 방금 느끼셨던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성인기로 이어지면서는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20대 때 많이 좀 극단적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뭐 는형 외톨이라고 제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네. 이게 사람이 사는 데인가 싶을 정도로 쓰레기더미에서 살았어요. 왜냐면 그거를 치울 의지도 없고 눈 뜨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인터넷을 한다든지 하다가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할 때도 있고 뭐 가끔 폭식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뭐 시간 되면 졸리면 자야지 하고 그냥 자고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극단적으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럼 그 당시에 뭐 가족이나 뭐 주변 사람들하고는 좀 어떠셨을까요? 많이 안 좋았죠. 그 친구들하고는 거의 연락도 안 하고 가족들은 각자 바쁠 시기라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뭐 얘기할 시간도 없었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그 사태를 받는 그 집의 사태를 봤는데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상담 클리닉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네. 이후에 치료는 어느 정도 하시다가 그만두셨을까요? 한 2개월 정도 상담이랑 약물 병행하다가 제가 그냥 안 나갔어요. 상담을 하면서도 이게 호전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는 막연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떠들면서 거의 뭐 말도 못할 지경으로 거기에 한 1시간 반 정도 상담을 하고 지쳐서 집에 와서 약을 먹으면 약을 먹고는 좀 너무 그냥 막연히 졸리기만 하고 잠만 자고 그래서 많이 우울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럴 거면 내가 뭐하러 그 치료를 다니지? 하고 그냥 그만둬 버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치료를 중단하시고 2개월 만에 네. 그 이후는 좀 경과가 어떠셨을까요? 여느 때랑 뭐 다를 거 없이 무기력하게 지내다가 극단적인 좀 부모님의 결정으로 금전적인 지원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래야지 하고 그 일을 구한 것도 좀 막연하게 여기저기 좀 뭐 공장도 다녀보고 콜센터도 해보고 뭐 이거저거
했는데 결국 적응 못하고 금방금방 제가 도망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만두고 도망치고. 그러다가 24세 사무직으로 들어가면서 그때 좀 쭉 일 시작하고 많이 나아진 건 아닌데 그래도 회사를 다니면서 좀 사회성도 기르고 여러 가지 아무래도 제가 직접 돈을 벌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자존감 이런 거는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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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시작 자체가 어려우실 텐데 네. 네.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시도하시면서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착하게 되셨던 거잖아요. 네.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자, 그러면 이제 24살 때 사무직 네. 하시면서는 조금 그래도 다른 느낌을 받으셨고 이전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신 것 같아요. 네. 뭐가 좀 달랐을까요? 처음에는 많이 불안했는데 뭐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일을 할 수 있긴 하구나. 그래서 이게 되네. 그런 약간의 희망 이런 거,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도 들었고 이게 사회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좀 많이 저한테 보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게 나한테 맞는 것 같다는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루틴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많은 그런 생각을 잡념을 안 하게 돼서 그게 가장 편했던 것 같아요. 많이 줄었어요. 그거 직장 생활하면서 덕분에. 네. 그러게요. 그냥 루틴을 지키고 사는 게 참 어려워서 네. 그렇게 상황을 만드는 게 네. 훨씬 좋죠. 근데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또 이 사무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서류 작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됐을 텐데 네. 그런 점들이 좀 이런 주의력 문제 때문에 어렵지는 않으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배워가면서가 좀 힘들었어요. 내가 들어도 이해를 한 번에 하기가 힘드니까 초반에는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혼나고 혼자서 야근하면서 뭐 울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럼에도 일을 해야 돼. 잘리면 안 돼.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어떻게든 뭐 계속 메모하고 작업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 거의 뭐 암기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 방식으로 노하우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도중에 그만두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해서 그렇게 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름대로 돌파구를 굉장히 잘 마련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적응을 잘 해오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면 병원을 이렇게 다시 찾으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거였을까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던 와중에도 그 와중에도 제가 집중을 못 하긴 했었어요. 일을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앉아서 집중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직장에서 한 5분에 한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다가 뭐 상사한테 불려간 적도 있고 정말 일 나가기가 싫어서 뭐 늦게 일어나서 정 가기 싫다 하고 집에서 시간 죽치다가 늦게 나간 적도 뭐 하루 한두 번도 아니고 크고 자잘하게 사고를 많이 치긴 했었죠, 직장에서. 네, 그런 집중력에 대한 문제는 여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는 좀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을까요? 정말 생각지 못했는데 제가 정말 많이 넘어졌거든요. 저런 맨바닥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무릎에 힘이 풀려서 막 풀썩하면서 넘어진다든지 그런 일이 허다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넘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물건을 정말 많이 떨어뜨렸어요, 제가. 컵은 기본으로 떨어뜨리고 뭐 핸드폰은 제 것도 떨어뜨리고 남의 것도 떨어뜨려서 변상도 해보고 네네. 네, 제가 정말 많이 부셔 먹었거든요. 네, 카메라 떨어뜨리.
제가 생각나요. 저희가 좀 이걸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네. 사실 정말 생각만 해도 시급한 일인데 네. 그런 일도 네, 있으셨고. 네, 많이 줄어들었고 뭐 네. 떨어뜨리려 하면 바로 받아챌 수 있을 정도로 좀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겼고요.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나 채모를 뽑아요. 약물 치료 시작하고서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서 그런지 이렇게 채모를 뽑는 행위를 안 하게 됐어요. 거의 안 해요. 네. 했는데 내가 채모를 안 뽑네? 하고 그걸 깨닫는 순간이 딱 오더라고요. 네. 그러게요. 확실히 이런 뽑게 되는 것도 네. 크게 봤을 땐 또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네. 이렇게 된다라고 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그런 충동 조절하는 부분이 나아지고 네. 예, 2차적으로 이런 행동들도 네. 좀 호전이 되셨을 수 있겠네요. 네.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좀 도움을 받으셨어요? 네, 그거는 확실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일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좀 더 속도감도 있고 배우는 그런 이해력도 좀 늘고 확실히 전체적으로 좀 일을 하는 게 많이 수월해졌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약물 치료하시면서 네. 불편하신 점이나 부작용 같은 건 없으셨을까요? 제가 지금 콘서타를 먹고 있는데요. 먹고 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좀 위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뭐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가시긴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좀 숨쉬기 힘들어서 기침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심하면은 두통도 좀 오고 지나치게 막 활발해지는 막 활력이 넘치는 그런 순간이 엄청 빨리 왔다가 금방 쑥 내려가면서 우울해질 때도 있고 약을 먹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극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부작용도 많고 그런 점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콘서타가 좋은 약이지만 분명히 안고 있는 부작용들이 여럿 있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소화불량이나 약간 메스꺼운 느낌, 두통, 네. 예, 그리고 약간의 고양감, 네, 이런 네. 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약에 있어서 득과실을 따진다면은 어떤 쪽이 조금 더 크다고 느끼세요? 저는 당연히 득이에요. 득입니다. 이거를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차이는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정말 약 없이는 이거를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그런 뭐 약을 먹고 사회생활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돼서 나는 약을 계속 먹어야겠구나 라는 좀 확신감 같은 게 들고 그랬어요. 네. 그럼 반면에 네. 어쨌든 이제 치료를 통해서 많은 게 좋아졌지만 네. 또 남아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전히 좀 아쉽게 느끼고 더 좀 네. 좋아져야 된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정을 관리하는 그런 정리하는 일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 일이 주어지면 뭐 A라는 일을 오늘 해라 하면은 오케이 하고 A라는 일을 쭉 하면 되는데 중간에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해라 하면은 뭐부터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도 좀 많이 힘들어요. 약을 먹어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혹시 일의 순서를 정하기 어렵거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좀 좋나요? 글쎄요. 갑자기 이렇게 치고 들어오나요?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먼저? 저 어렵죠. 네, 어려워서 저는 네. 애초에 너무 체계적으로 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냥 그렇군요. 이거하고 저거하고 하다 보면 이제 꼭 굳이 이거 먼저 안 끝내고 그냥 다 같이 끝내면 되기도 하잖아요. 네,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굳이 왜냐면 저는 옛날에 체계적으로 해야 공부할 되냐? 때도 뭐 국어 딱 잡아서 이거 쭉 하는 게 아니라 국어 조금 했다가 수학 조금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날 할 만큼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되나요? 네. 그러면은 혹시 지씨께서 좀 스스로 찾아낸 돌파구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조금 낫더라 하는.
아직 제가 없으시니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니요, 혹시 아니, 그런 게 있는지해서. 이런 돌파구에 대해 네.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저는 일하고 좀 약간 생존 살아남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살아오고 그랬기 때문에 몸이 익혔던 것 같아요. 제가 따로 그런 돌파구를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혹시 이 약 외에 다른 방법들로 좀 이런 어려움들이 좀 도움이 되었던 것들이 있을까요? 원래는 치료를 받기 전에는 정말 SNS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음. 치료받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너무 그런 자극적인 정보가 많으니까 SNS에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이게 그대로 스트레스가 되니까 SNS를 거의 끈다시피 했어요. 네. 그거 외에도 좀 인터넷 커뮤니티나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조금 저한테서 차단을 하는 일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네. 보면 주선순위를 정하고 네, 중요한 거를 더 하시고 네. 덜 중요한 건 좀 정리하신 네. 뭐 이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되게 그런가요? 의미 있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네. 왜냐하면 이제 ADHD 있는 분들은 보통 자극 추구 기질이 강하셔서 네. 이렇게 아무래도 그런 정보들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들도 막 이렇게 침습적으로 그렇죠. 갉아먹게 될 가능성들이 많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괜히 들어와서 머리만 어지럽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 의지로 통제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아예 환경 자체를 어플 지우고 커뮤니티 탈퇴하고 하는 식으로 원천 봉쇄를 하셨던 게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주의를 집중해야 할 그 상황에 잘 집중하려면 평소에 잘 쉬어둬야 되잖아요. 근데 SS를 계속 끊임없이 하다 보면 내가 막상 딱 집중해야 될 때 하지를 못하니까 네. 선수 되게 잘하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지씨 얘기 쭉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 또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꼭 드리고 싶은 게 이 ADHD가 어릴 때부터 이미 시작된 그 증상이 뭐 호전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좀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질환이잖아요. 일단 성인이 된 분들도 가능하면 빨리 가서 치료 받으시고 우리 아이가 ADHD 같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계시면은 꼭 아이 데리고 가셔서 빨리 치료 받으시고 아이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호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이 질환이 힘들다는 거를 이제 치료한 지 1년이 채 안 됐지만 너무 그거를 강하게 느끼고 있어서 최대한 이거를 보시는 분들 외에도 좀 많이 널리 퍼져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어떤 증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상으로 또 잘 전달이 됐으리라고 확신을 하고요. 분명히 지씨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네, 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간 좀 소감 어떠셨을까요? 이 시간 함께한. 이렇게까지 제 병에 대해서 말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낯설기도 하지만 재밌었어요. 저 스스로도 와서 얘기하길 잘했다라는 생각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자, 오늘 긴 시간 정말 함께 해주신, 귀중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지희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저희 영상 유튜브로 접하시고 계신다면은 이제 팟캐스트에 조금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애플 팟캐스트에서 뇌부자들 검색하시면 지희씨의 이야기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택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자분의 진솔하고 솔직한 얘기들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